현재 일본의 주요 매체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한국 관련 특집 뉴스로 인해 일본 정부가 그야말로 경악과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한국이 군사와 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일본을 능가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유엔마저도 한국을 세계 최강 대국으로 평가하고 나서면서 끝내 한국과 극한 갈등을 빚어왔던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이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로 잘 알려진 이혼게이자이 신문은 철저한 시장 분석을 통해 상대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2020년에 비해 3배가 넘는 수출 실적을 달성한 것도 모자라 기어코 세계 8대 방산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기업마저 토하고 있다며 이를 대서특필로 다뤘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현재 한국제 방산 무기를 구매하려는 나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게이자의 신문은 최근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액은 2021년에 70억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전년과 비교해 2배나 늘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수출액은 2020년에 비해 3배나 늘어난 100억 달러를 넘을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해가 갈수록 이처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섬세한 시장조사에 근거한 주문형 수출 덕분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지난 7월에 폴란드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와 흑표전차에 이르기까지 10조 원에 이르는 방산무기를 대규모로 들이고 나선 것은 다름 아닌 높은 품질과 신속 정확성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매체는 당장 하나디펜스의 주력 방산 제품인 K9 자주포만 하더라도 화포의 사거리는 물론이고 연사 속도와 신속한 이동에 있어서 K9 자주포를 따라갈 나라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K9 자주포의 뛰어난 성능을 눈여겨본 호주와 이집트 정부가 각각 2021년과 올해 초에 선뜻 구매를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매체는 호주와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에도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등에서도 K9 자주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왔다며 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심지어 일본 매체는 한국산 방산 제품의 수출액뿐만 아니라 수출폭 또한 점차 넓혀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올해 1월에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지대공 미사일을 구매키로 한 데 이어 인도네시아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인 KF-21 또한 필리핀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인 이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산 방산 제품의 경이적인 수출 증가는 결과적으로 무기 개발과 생산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의 방위력 증강에도 큰 보탬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최근 5년간 방산무기 수출 기록은 이전 기간에 비해 2.8배로 늘어남으로써 마침내 세계 14위였던 한국의 방산 위상이 세계 8위로 발돋움하는 기염을 토했다고 극찬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처럼 경이적인 발전을 구가하고 있는 것은 일본조차도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남다른 전략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한국의 방위산업은 상대방의 안보 환경과 재정 상황에 더해 심지어 산업구조까지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판매 방식을 유연하게 펼쳐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 6월에 공표한 방산무기 수출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부지기수로 소개되어 있다며 일본 기업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따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인도의 경우만 놓고 보자면 러시아로부터 수입 비중을 줄이는 대신 국내 생산 비중을 높이려 하고 있고 필리핀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으로 인해 함정 도입이 늘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분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방위 기업들은 필요하다면 현지 기업과의 공동 생산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퇴역 초기함을 비롯한 기존의 중고 방산 제품을 상대국에 다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결국 이들로부터 한국산 방산 제품 도입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매체는 한국이 이처럼 세계적인 방산 국가로 올라서게 된 것은 혀를 내두르는 영업 전략 말고도 한국 전쟁에서 교훈을 얻어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왔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국토가 분단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방위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기습 침공에 속절없이 놓였던 만큼 한국 정부가 이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치열한 방위산업 육성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1970년대 당시에 한국 정부가 미군에 의탁하지 않고 자주국방을 강화하기 위해 소총과 미사일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데 이어 1980년대에는 기어코 전차와 함정의 생산체제까지 구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한국 정부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방위산업을 견고하게 성장시키기 위해 해외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게이자의 신문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국방에 매진해왔던 한국의 방위산업은 오늘날 공교롭게도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을 정도로
사상 최고의 위상을 구가하고 있다며 크게 감탄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한국과 방위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협력을 펼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중 갈등과 미러 갈등이 극렬해짐에 따라 미국과 유럽 측이 민주주의 진영을 위한 방산무기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을 중심에 놓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무기 공급 체계가 있으면 대립 상대는 공격을 감행하기 어려워진다. 미국은 자체 공급력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국에 기대하고 있다. 폴란드의 부하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전장에서는 장갑차와 대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가까이에서 보는 나라들은 최첨단 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또한 적의 침공을 막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한국산 무기 수요는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한국의 경이적인 방위산업 발전 방식을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이 필사적으로 따라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는 자국 정부가 2014년에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통해 적극적인 방산제품 수출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계약에 성공한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이대로 수출이 늘지 않고 방위산업이 쇠퇴하면 결과적으로 자국 스스로의 무기 생산과 무기 정비 또한 급격히 붕괴될 수밖에 없고 이는 일본의 안보에 큰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일본이 한국에서 배울 것이 여러모로 많은 만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무모한 갈등을 촉발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철저한 방위산업 육성 방식을 적극적으로 따라 배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의 또 다른 매체인 NNA 아시아는 한국이 방위산업에서뿐만 아니라 기술 분야에서도 아시아 2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서면서 일본 정부를 경악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 매체는 지난 29일에 유엔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발표한 2022년 글로벌 혁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6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2년 연속으로 아시아 선두에 올라섰다며 매우 큰 탄식과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세부 항목을 살펴보더라도 한국은 정보통신기술 인프라와 지적재산권 보유수에서 당당히 세계 2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NNA 아시아는 132개국을 대상으로 기술 혁신의 가능성과 기술 성과 등 81개 항목으로 평가된 이번 조사에서 한국이 단연 아시아 최고의 위치에 연거푸 오른 사실을 비춰봤을 때 그만큼 한국과 일본의 위상이 오늘날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는 이번 조사에서 일본은 한국과 싱가포르는 물론이고 중국에 비해서도 한참 뒤처진 세계 13위에 내몰렸다고 한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주요 매체들은 지난 29일에 유엔이 발표한 전자정부 평가에서도 한국이 전체 가맹국 193개국 중에서 세계 3위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며 큰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이는 최근 유엔이 각국 정부가 얼마나 디지털 플랫폼을 잘 구축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이른바 전자정부 발전지수를 조사했는데 여기서 한국은 1점 만점 기준으로 0.9529점을 획득함으로써 덴마크와 핀란드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주요 매체들은 유엔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7년 연속으로 세계 3위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들었다며 일본과 상반된 위상에 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엔이 집계한 자료를 자세히 보면 앞서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던 것처럼 한국이 전자정부 순위에서 당당히 세계 3위에 랭크된 데 반해 일본은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에도 밀려나 세계 14위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일본 매체들의 이러한 한탄 섞인 보도는 자국의 기술과 경제 발전을 위한 그 어떤 혁신의 노력도 없이 오로지 상대방을 향해 가진 갈등과 폄훼를 일삼을수록 더 큰 국난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다 사실감 있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